재단에 자원봉사 활동을 하신 분이 김지선 선생님이신데, 일단 뭐 당사자께서 자세히 설명하시겠지만 베트남에서 오신 결혼 이주 여성입니다. 그래서 광주 이주민 건강센터에 베트남 출신 이주 노동자들이 무료 진료로 많이 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통역, 번역하는 그런 업무들도 보시고, 그래서 지금 다른 쪽에서 일을 보시고 이쪽으로 좀 넘어오고 계시는 중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 이제 월곡 이동에서 이주민들, 고래인 동포를 포함한 이주민들의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가 여러 개 있는데, 오늘은 이주민 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민이 종합지원센터에서도 매주 일요일을 통해서 또 무료 진료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현 선생님께서 이주민 종합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무료 진료 활동에 대해서 좀 발표를 해주시고, 먼저 첨삭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또 광산구청의 다문화정책팀의 최와라 팀장님께서 또 참석을 좀 하실 예정입니다. 구청에서 이쪽으로 좀 넘어오고 있는 그런 조금 늦을 것 같다고 좀 미리 저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김지선 선생님 오시면 그때 본격적으로 이주민 건강 실태와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세계 기관에서 활동하고 계신 선생님들의 말씀을 이야기 듣고, 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질의가 있으시면 거기에 대한 질문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번째 자담회가 끝나면 이제 5시 40분 반 정도 이제 저희들이 세계 기관과 저희 전남대 글로벌 디아스포라 연구소 간의 업무 협약식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수행하고 있는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 지원 연구소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고래인 종합지원센터, 그다음에 국제이주문화연구소, 이주민 종합지원센터 같이 이 지역에서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기관들과 업무 협약을 맺는 업무 협약 체결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업무 협약 체결식이 끝나면 지금까지 우리가 쭉 지난 12월부터 개최해 왔던 월곡동 사랑방 자담회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늦어서 죄송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7번째 자담회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주민의 건강 실태와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7번째 자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크게 박수를 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이 진행을 좀 맡으실 전남대 글로벌 디아스포라 연구소의 정정민 선생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김경학 교수님께서 이 자리에 있어야 하지만 지금 현재 약간 좀 강의 수업이 늦어져서 늦게 참석할 것 같습니다. 대신해서 김경학 교수님 대신해서 이 자리에 사회를 맡은 정종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주제가 마지막이지만 가장 중요한 주제이지 않을까. 특히나 지금 현 시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는 농담으로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여기 오미크론 걸리지 않는 사람은 자기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된다. 그만큼 우리 일상에서 코로나19, 특히 오미크론이 일상에 이렇게 뭐랄까 우리가 같이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가장 위협을 느끼는 반면에 또 어떤 식으로 코로나19와 같이 살아야 될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구소 차원에서 보면은 이런 건강과 관련해서 몇 번의 연구가 있었습니다. 멀게는 2015년 정도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전체 고려인 이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질병에 관련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고 어떻게 의사 선생님이라든가 약사 선생님이라든가 무료 진료소를 찾는 과정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런 개괄적인 설문조사가 있었고, 한 2018년 정도는 여기
광주 무료 진료소에서 직접 제가 알기로 석사과정 선생님과 알고 있습니다. 석사과정 선생님께서 민족지 연구를 한 그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2년 동안에 우리는 이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엄청난 뭐랄까 이 사회적인 변화를 겪었고 그 과정에서 어렵지만은 여러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그 다음에 뭐 학교 차원에서 그 다음에 민간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코로나19와 공생이라면 공생, 갈등이라면 갈등의 경험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일반인이 느끼는 코로나19 그런 면도 있지만 오늘은 여기 행정, 특히나 광산구청에서 어떤 식으로 코로나19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고 그 코로나19와 공생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왔는지 그리고 민간 차원에서는 두 여기 NGO 관련해서 두 기관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열심히 이렇게 자원봉사 활동,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이런 의료 관련해서 활동을 해주신 두 선생님을 모시고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경험을 했고 어떤 식으로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우리가 공생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들어보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사랑방 자당에는 짧게 각 선생님별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개별 그동안의 2년여 기간 동안에 그 경험을 듣고 그 다음에 종합 토론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종합 토론 시간에서는 관련 선생님들의 의견과 그 질문이 있으면 같이 소통을 하면서 좀 더 이 사람간 자담회를 뜻깊은 자리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자리로 우리 광주 이주민 건강센터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김지선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는 고향이 베트남이에요. 한국에 와서 한국 생활하면서 이제 한 15년 넘어서요. 저희 아들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저희 광주에 계속 살았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직장 다니면서 이주민에 거기서 매주 인유인 한 3번 정도 거기 봉사하고 있어요. 제가 이주민 아이들이 이제 한 5년 되었어요. 그 5년 전에 한 친구에 따라가서 자원봉사로 가는데 그때는 제가 진짜 봉사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사실. 그리고 그 시절에는 그때 코로나 아니어서 우리 선터에서 3층까지 올라가는데 딱 엘리베이터 앞에서 딱 막혀요. 사람이 너무 많이 오길인데 엘리베이터 타기 너무 막혀서 그 모습 보니까 이렇게 너무 소중하구나 봉사하는 것도. 그래서 그때 제가 봉사하고 싶다 물어보고 그때부터 다녔어요. 근데 저희 선터에서는 진로 과정에 3가지 있어요. 예난에는 치과, 한의학과, 그 다음에 의학과 3가지 진로 진행하고 있는데 2019년 코로나 인해로 그때부터 이제 저희 센터에서 진로 못해요. 여러 이제 팀장님들, 의사 선생님, 그 다음에 자원봉사 선생님 같이 의논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노동자 이주민 선거 계속 필요하는데 저희가 문 닫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연구도 하고 서로 생각하면서 그때 비대면으로 지금까지 비대면으로 진료하고 있어요. 근데 그 코로나에 사람 많이 모이지 못해서 그래서 저희 센터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하루 지금 예전에 치과하고 한의학과 있잖아요. 지금은 의학과만 있어요. 이게 의학과 대부분 환자들 당뇨, 혈압, 그 다음에 통증이나 고통 그런 거 그 약에 처방해주고요. 그 다음에 저희 매년에 독감이랑 파상풍
주사도 나눠주고 거기서 저희 구점에서 이제 무료로 받아서 이주민 대부분 이주민 보면 저희 베트남 친구들만 아니고요. 뭐 스리랑카랑 필리핀 사람, 그다음에 몽고, 러시아 친구들도 많이 와요. 이제 다양하게 오는데 중국 사람도 오고, 근데 저희 이런 아플 때마다 오는 사람만 있는데 그 사람의 처음에는 어떻게 이렇게 계속 우리 센터 옆에까지 어떤 환자분 10년, 15년 다녀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물어보니까 그 환자분의 그 느낌이 뭐냐면, 우리 센터에 오면 약만 받아, 물론 약 먹고 다 나는데, 그 진료 선생님이랑 자원봉사 선생님 너무 잘해주고, 네, 막 따뜻한 마음의 느낌 있어서 그래서 저희 센터만 찾아왔어요.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 제가 그 멀리서 여수까지 갔어요. 저희 센터 찾아가는 진로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에 어디에 한 달 한 번이나 두 번에 그런 거 있어요. 강진, 여수. 최근 제가 많이 생각나는 거는 여수 돈산에서 노동자의 거기서 바닷가잖아요. 엄청 병원 가기도 어렵고, 근데 그날에 100명 정도 진료 받았어요. 그날 이제 피도 막 이제 그때는 SMP에 내렸어요. 저의 이제 옷도 입으면서 땀이 흐르게. 근데 사람 피곤하지 않아요. 노동자 그 모습 보면 약 받으면서 웃으면서 감사 보람의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저희도 힘들지 않게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도 센터에서 이렇게 매주 인유인에 1시부터 예나는 5시까지 있는데 지금 1시부터 3시 반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대부분 혈압하고 당뇨 환자분 많이 와요. 예, 그리고 이제 통증 있는 대부분 노동에 하시면서 이제 아프잖아요. 몸이 관절 쪽이나 아프는데 편에는 병원 못 가니까, 그리고 가면서 의사소통 잘 안 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주말마다 우리 센터 와서 그 약을 받으시고, 그런 감정에 저희가, 물론 저는 주말마다 쉬고 싶어요. 가정을 보내는데, 근데 그런 모습 보니까 저도 이런 안 했으면 저는 진짜 행복해 없다. 제가 봉사 나오는 거는 저는 그런 모습 보시면서 너무 행복한 느낌도 있고 그런 보람의 느낌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이주민 이렇게 많이 저희가 필요하기도 하고 또 그런 감사는 항상 우리 센터 팀장님이랑 항상 감사 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도 지금 코로나 이렇게 많이 심하잖아요. 저희가 언젠간 우리 예난처럼 삼중에 이렇게 정상적으로 치료될 수 있으면 더 좋은 모습의 좋은 환경으로, 그다음에 여러 예난처럼 이렇게 하늘과 지과 다양하게 치료도 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네. 앞으로도 저도 봉사는 잘 열심히 하시면서 노동자, 이주민 그런 웃음은 모습 보니까 저도 열심히 봉사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봉사 활동이라는 게
쉽지만은 어려운 일이잖아요. 매일 1시간이면 1시간, 3시간이면 3시간 자기 시간을 할당을 해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생각해야 되고 이것을 또 하루가 아닌 1년, 2년, 3년 하는 꾸준히 해온다는 것은 굉장히 뭐랄까 우리 사회에서도 이렇게 건강적인 측면에서 기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이런 질문은 종합 토론 시간에 나누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이주민 종합지원센터의 김현 선생님 지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018년 12월부터 센터 내에서 무료 진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매월 무료 진료를 한 달에 한 번씩 실시를 했고요. 그때는 뭐 재활의학과, 치과, 수학과 정말 다양한 과들이 와서 의사 선생님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오셔서 무료 진료를 실시를 했었는데 2020년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저희도 앞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됐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 환자들이 많이 몰리는 것 자체가 위험 요소여서 국가에서도 제한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상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제대로 이렇게 무료 진료를 진행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그나마 저희가 2020년부터 계속 지금 매월 2번씩 치과 진료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2주에 한 번씩 각각 그 의사 선생님들이 방문 오셔서 치과 진료를 한 6명에서 7명 정도 이렇게 진료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또 2020년하고 21년에 코로나가 조금 약화됐다라고 느낄 때 한 번씩 여러 과가 함께 모여서 진료를 보니까 한 2번, 3번 정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초에 코로나도 위험하지만 독감도 위험하다고 해서 한 그 의사 선생님께서 자원봉사 활동으로 독감 예방접종, 외국인들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또 실시해 주셔서 저희는 지금 그 처음 2018년 12월이 시작하고부터 회차를 세워봤더니 30회 정도, 30번 정도 무료 진료를 시작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센터를 이용하시는 대상층들은 고려인들이 거의 한 8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환자분으로 오는 치료를 받으려고 오시는 분들은 20% 정도는 태국 사람들, 그리고 베트남 분들, 이렇게 해서 고려인들, 태국 분들, 베트남 분들, 이렇게 한 3분 정도 이용을 하고 계시고요. 제가 가까이에서 무료 진료를 진행하면서 이분들이 왜 병원에 가시지 않고 이곳을 오실까라고 고민하면서 지켜보고 내린 결론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의사소통이 가장 중요한데 내가 어떻게 아픈지를 구체적으로 의사에게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혼자 병원에 가게 되면 나의 아픈 증상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사도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환자 개인도 자기가 아픈 부분을 자기 모국어가 아니고 한국말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어려워서 주변에 병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주민센터에 오셔서 무료 진료에 참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무료 진료하는 날이면 통역이 가능하신 분들을 최대한 많이 자원봉사자로 모셔서 그분들이 환자들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상세하게 자기들의 모국어로 듣고 설명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에 병원들이 많이 있지만 그리고 이분들은 대부분 의료보험이 되는 분들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소통이 어려움 때문에 아마 무료 진료를 이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여기에 오기도 어려우신 분들은 자기가 자기 돈을 들여서 통역자를 데리고 병원을 방문하는 것들을 봤어요. 통역자를 동반할 경우에 제가 듣기로는 한 3만 원에서 7만 원 정도까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것에 대한 부담을 가지신 분들은 그래서 저희 그 센터 앞을 지나면서 문을 열고 무료 치료 언제 해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요즘도 많이 계시고 코로나가 조금만 더 좋아지면 다시 한번 이런 기회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희 센터에 그 무료 진료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주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받고 있는 진료의 과목들이 가장 선호하는 과가 물리치료하고 재활의학 그 다음에 링거 주사를 굉장히 이렇게 선호하는 것들을 봤어요. 링거 주사를 맞으면 아무래도 육체적인 피곤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본국에 계실 때 노동을 했던 분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쪽에 와서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것이 익숙하지가 않은 분들이셔서 그래서 무료진료 과목 중에서도 재활의학과나 물리치료나 통증 치료를 굉장히 선호하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뭐 내과, 뭐 이비인후과 이런 데는 사실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재활의학과, 물리치료 이런 데는 계속해서 기다려야 될 정도로 환자분들이 좀 많은 것들을 봤고요. 저희가 지금 2주에 한 번씩 치과 진료를 하고 있는데 치과 진료 역시 그 치과를 갈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사소통이 어려우기 때문에 통역이 있는 무료 진료에 오셔서 치과 진료를 받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지금 저희 센터에 계신 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병원에 가는 경우를 몇 번 경험을 했었는데 그 중에 이 코로나하고 관련해서 아이가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밤에 너무 40도가 넘는 고열이 이렇게 와서 아이를 데리고 대학병원에 그러니까 앰뷸런스를 불러서 대학병원에 갔는데 밤에 입원 치료받고 응급실 치료받고 아침에 새벽에 퇴원을 했는데 병원비가 1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알 수가 없었는데 건강보험이 12,000원이 덜 내진 거예요. 자동이체가 잔액이 부족해서 자동이체가 12,000원이 부족해서 그달 건강보험료가 안 나간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이 100만 원 결제를 했어요.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건강보험료 부족분을 납입하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한국어가 제가 이제 한국말로 소통을 건강보험공단하고도 해보고 대학병원하고도 해봤는데 자국민들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체납이 됐을 경우에 납부를 하면 이게 전액 환불이 됩니다. 그런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할 날부터 급여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전액 환불받지 못하고 하나도 환불받지 못하고 고스란히 100만 원을 다 이렇게 냈던 그것을 중간에서 이제 통역도 하고 또 가운데서 조정하면서 우리 외국인들이 정보가 없어서 사실은 이게 이제 구조적인 문제이기는 해요.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그 법률의 차별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들 그리고 이주민들이 특별히 건강보험과 관련된 중요한 그 지식들은 갖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저도 당연히 이렇게 돌려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룻밤 사이에 100만 원을 이렇게 의료비로 하고 난 다음 날 저도 이 부분을 내가 먼저 알았으면 근데 본인도 사실은 체납이 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거든요.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건강보험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런 제도에 대한 교육이 이주민들에게 정말 중요하겠다. 이런 일들이 다시 반복해서 일어나지 않으려면 제도적인 교육도 좀 저희 센터에서라도 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라도 이런 중요한 정보들을 좀 공유를 해서 이런 불이익들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최근에 제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런 경험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김현 선생님 말씀하신 건강보험 관련해서 지난번 국제학술대회에서도 시민권 관련해서 건강보험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아주 쉽게 얘기를 하자면 한국 사람을 중심으로, 그다음에 한국 사람을 최우선으로 이런 모든 정책 결정이라든가 사회복지제도가 펼쳐진다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아직 한국 사람이 되지 못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한국에 오면은 그 기간이 6개월 기간입니다. 6개월 기간에서는 한국 사람이라고 이제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6개월 기간 동안에는 쉽게 말해서 건강보험을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원하지는 않았지만 이 코로나 시국 때문에 쉽게 말해서 체류 기간을 넘긴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가지고 있는 그 비자 스테이터스와 상관없이 미등록이 되는 거고 건강보험 혜택을 못 받는 거죠. 이런 등등 관련해서 최근에 굉장히 시민권과 건강보험, 여기는 시민권과 돌봄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야말로 현장의 얘기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좀 더 뒤에 종합토론 가서 자세한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광산구 다문화 정책 팀장이신 최와라 선생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광산구 복지정책과 다문화 정책팀장 맡고 있는 최와라라고 합니다. 제가 초반에 몇 번 참석하고 중간에 참석 못하다가 마지막에 왔는데요. 광산구는 아시다시피 이제 광주에서 외국인분들이 가장 많으시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다문화 정책팀이라는 팀 자체가 다른 구에는 없는데 광산구에는 지금 팀이 존재하고 그다음 이제 다문화 정책팀이라는 이름의 한계상 사실은 이제 결혼해서 들어오는 이주 여성과 그 가족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 구에서는 저희 팀 이름을 외국인 주민 지원팀이나 외국인 주민 정책팀으로 좀 바꿔서 이주 여성 외에도 여러 지위로 들어와 계시는 외국인 근로자 노동자분들, 유학생, 그다음에 무국적 아동들까지 이렇게 더 넓게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좀 이름이나 조직을 좀 변경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고민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건강권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자리이다 보니 사실은 저희 정책팀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나 정책들은 조금 아직은 없습니다만은 저희 광산구가 이제 외국인 주민들이 공단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살기 편하시기 때문에 거주를 많이 하시는데 광산구가 잘했다 이러기보다는 항상 뭔가를 했을 때 저희 광산구와 더불어서 옆에서 이렇게 저희 구 행정이 할 수 없는 곳을 채워주시는 이런 민간단체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광산구가 외국인 주민들이 그래도 편안하게 잘 사실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마련됐다라고 생각하고 항상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건강보험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당선자신 분이 후보 시절에도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바가 좀 있으셨는데요. 사실 그때 조금 팩트가 달랐던 거는 외국인이 실제로 건강보험료 내는 것보다 받아가는 돈이 적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는 외국인들이 많이 내고 있지만 그만큼 다 받아가지는 않고 항상 건강보험료 주도는 좀 흑자였는데 이제 그때는 이렇게 대한민국이 잘 만들어놓은 건강보험 이 시스템에 외국인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었는데 그런 것도 저희가 나중에 팩트체크를 해봤을 때 그러지 않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직도 건강보험상 이제 내국인에 비해서는 사각지대라든지 아니면 그런 처벌들이 좀 아직도 있는 것은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보건 쪽 파트는 아니다 보니까 의료 파트는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가 민간단체에서 이런 무료 진료소를 운영하는 거는 저희가 알고 있고 또 어떻게 보조금 형태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차원에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부서로서 가장 심각하게 문제가 대두됐던 거는 작년 8월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극심해지는 과정에서 특히나 광주에서는 외국인을 중심으로 거의 폭발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저희도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거기에 대한 대처를 좀 빨리빨리 저희 구에서는 좀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처음에 저희가 했던 건 이제 선별진료소를 외국인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다가 선별진료소를 만들어서 빨리 와서 검사를 받게 해야 된다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외국인 분들을 백신 접종을 빨리 하게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다른 것들은 다 갖춰졌는데 사실 이거를 전달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했어요. 근데 각 외국인 분들이 선별진료소가 여기에 설치되어 있다는 거, 내가 백신을 맞을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알려야 됐을 때 저희 광산구에는 10년 전에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단이라고 한국 분들은 자기 거주지에 따라서 통장님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가족을 가장해주는 통장이 있는데 이제 외국인 분들은 그게 없기 때문에 만들었던 게 이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단인데 어떻게 보면 그 국가 그 커뮤니티의 리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10개국 18명의 통장님들이 각 이렇게 있으시거든요. 나라마다 중국 통장님, 뭐 베트남 통장님, 한국 통장님 이런 통장님들이 계신데 그 통장님들이 저희 그 행정의 정보를 각 커뮤니티, 각 국가별 커뮤니티로 이렇게 확산시켜주는 역할을 좀 해주고 계셨고, 거기다가 더해서 저희가 재능기부단이라고 이제 외국인 주민분들도 본인이 가진 재능들이 많으신데, 왜냐하면 본인의 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배우셨고 재능도 많으시고 이제 어느 정도 한국에 정착을 하고 나셔서 나도 새로 오는 외국인 분들에게 아니면 다른 한국 사람들에게 봉사를 하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저희가 모았는데 한 100여 분 지금 가입을 해주셨는데 이 코로나 팬데믹 때 가장 크게 활동을 해주신 분들이 사실은 바로 그분들이셨어요. 그분들이 저희의 정보를 확산시켜 주셨고, 그 다음에 선별진료소에 찾아왔을 때 통역 역할 다 해주셨고, 백신 맞을 때 사실은 그때 광산구는 미등록 외국인에 대해서도 저희가 백신 접종을 그때 해드렸기 때문에 미등록 외국인 분들은 그 번호를 개별적으로 부여를 해놨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이나 수만 가지 상황에서 통역하고 번역하고 하시는 일들을 그분들이 좀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진짜 한 2개월 만에 이제 그 외국인 확진자 수가 0으로 가는 날까지 있었을 정도로 그렇게 좀 진행을 했습니다. 특히 고려인마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고려인마을에는 현수막도 물론 붙였지만 가두방송도 할 정도였어요. 마이크를 들고 러시아어로 백신 안 맞으신 분 어디에 선별진료소가 있고 어디에 백신 맞으실 수 있으니까 해라, 맞아라 이렇게까지 해서 저희가 좀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통장님들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민간단체 또 네트워크가 있으시잖아요. 그런 네트워크를 다 조사를 해서 모아봤더니 11만 명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정보를 통장님들, 재능기부단, 그 다음에 이렇게 민간단체 좀 외국인들에게 확산시켜 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하면은 11만 명의 외국인들이 볼 수 있게 지금 네트워크가 좀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요. 그 당시 이제 지금도 브리핑 합니다만은 제2대책본부에서 할 때 저희 광산구를 콕 집어서 외국인 네트워크를 잘 활용해서 지금 코로나를 잘 막아내고 있다 이렇게 좀 칭찬을 전국적으로 좀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게 했었고요. 지금은 저희가 이제 광산구에 외국인과 관련된 기관들이 저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도 있지만 경찰서, 그 다음에 노동청, 출입국 사무소, 그 다음에 교육청도 이제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는데 이 단체들이 모아진 이렇게 회의체가 있습니다. 이제 외국인 주민 시책위원회라고 이 회의체가 있는데 각각의 기관의 목적은 조금 다를 수는 있겠죠. 물론 출입국에서 하는 일, 노동청에서 하는 일 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그 각자 기관이 가진 또 네트워크도 다를 거고 가진 정보도 다르다 보니까 그 회의는 사실 저희가 1년에 2번밖에 안 해요.
6명 정도 되시는 분이 2번 회의를 하는데 그걸로는 신속한 대응이 좀 어렵다.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빨리빨리 정보를 교환하기 어렵다 해서 저희가 그 광산구 외국인 주민 코로나 대응단이라고 코로나19 대응단을 만들어서요. 단톡방 내에 서로 실무자들이 빨리빨리 근데 경찰서에서는 저희한테 협조를 할 일이 있고 저희는 또 출입국에다가 빨리 요청을 드릴 때가 있고 이런 것들을 좀 1년에 2번 회의로는 부족하니까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도 만들어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6개월 동안 사각지대도 생기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저도 사실은 현장에서 직접 이렇게 하지 않다 보니까 잘 모르는 상황이긴 했는데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또 출입국에다가 이런 현장에서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 이렇게 좀 거기를 통해서 회의체에다가 건의를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이렇게 하고 좀 이따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 가장 그 핵심을 이렇게 짚어주신 것 같아요. 아주 좀 짧게 얘기하자면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이 코로나19로 생긴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 한국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한국 사람만의 문제도 아니고 이주 노동자만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공동의 문제라는 거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만 잘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주 노동자 스스로 건강을 챙겨서 해결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고 모두 이 같이 협력을 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여기 협의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계뿐만 아니라 경찰서, 노동청, 출입국 관리소, 교육청, 그 다음에 이런 민간기관 이런 각계각층이 모두 힘을 합쳐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을 굉장히 이렇게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정도를 한 것 같고, 그럼 본격적으로 종합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이 건강 관련해서 특히 코로나19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이렇게 기탄 없이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하기보다는 네. 그냥 제가 느낀 거는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몇 주 전에 그 질문하시고 간략하게 자기 소개하시고 네. 디아스포라 학교 협동 과정 박사 과정 이제 수료하고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몇 주 지나게 됐는데 코로나 걸려서 집에 있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약간 아직은 외국인의 정보에 좁기에는 이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메시지가 다 한국어로 오는데 제가 한국어를 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마음이 불편하면 전화도 이번에 전화해서 약 해달라고 하는 가족 어제 와서 괜찮았는데 이게 다른 외국인이 한국말 모르면은 자가격리 어느 정도 더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떤 메시지가 어느 정도 한 번은 번역하면 그대로 다 똑같이 날라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언어로 번역해서 같이 보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난 몸이 진짜 아프면 어디서 전화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자가 격리해야 자가 치료해야 되는데 약도 없을지도 없으면 집에서 혼자서 죽을 수 있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한국어가 현재 여기 코로나 방역 정책 같은 경우도 시시때때로 이렇게 계속 변하잖아. 그래서 한국 사람조차도 그 정보를 이렇게 따라가기 힘든데 외국인 내지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정보를 찾기도 힘들거니와 그
그 정보를 꾸준히 이렇게 업데이트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현실적인 고민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또 우리 다른 선생님들 우리가 그 명확히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상황 이전과 그다음 현재, 그다음 이후를 생각해 보건데, 그 과정에서 커뮤니티의 변화 과정,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코로나19를 경험함으로써 우리 삶의 그 연결망들, 이 네트워크가 어떤 식으로 변화가 있었는지 그 점을 질문한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10년 전에 이제 외국인 명예통장단이라고 통장단을 만들었을 때는 저희가 월 1회 회의를 하거든요. 거기서 통장이라고 아까 이름을 붙였던 이유는, 통장은 행정하고 주민의 중간 역할을 하는, 원래 한국에서 통장님들이란 역할이 중간 역할을 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어떤 정보를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외국인 커뮤니티에서 가지고 있는 제안들을 저희에게 전달하는 역할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월 2회 정도, 왜냐면 긴급한 사안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코로나처럼 긴급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월 1회 회의를 했었는데, 코로나19 때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보가 계속 하루하루 바뀌고 며칠대로 바뀌고 이런 과정에서 그것들을 빨리빨리 해야 됐기 때문에, 근데 다행히 이제 단톡방 이런 것들도 많이 따라오고, 그다음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이 활용이 잘 되면서 그런 정보들을 저희가 이렇게 번역가한테 맡기는 것도 며칠 정도 걸려버려요. 그래서 저희 통장님들은 생활 번역 수준은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해한 만큼만 하실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빨리빨리 하는데, 코로나 때 극명하게 드러났던 것 같고, 그 전에는 통장단은 저희가 10명에서 시작해서 18명, 각 과별로 많으면 2명, 아니면 1명 이렇게 대표가 있었다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코로나 대응이. 왜냐하면 번역도 번역이지만 실제 현장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에 본인이 걸렸으면 저희가 역학조사를 해야 되는데, 어디 가셨냐, 언제 어디 가셨냐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는데, 외국인 분들이 3자 통화로 제가 도왔거든요. 전화도 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그걸 안 하지만 예전에는 앱을 깔아서 집에 계시라고 하고 그걸 확인을 그 담당자가 했었는데, 얘기가 전혀 통하지 않았을 때 저희는 그 문자에 그 통역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넣었어요. 경상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로 전화하시면 통역이 된다. 왜냐면 1대1 매칭이 됐을 때 이 한국 직원조차도 이제 당황하고 이분도 당황하는 상황, 서로 당황하는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코로나 대응단에 각 4명의 외국인 분이 채용되어 있으시고, 그다음에 그 전에 채용되기 전에도 저희 이제 통장단이랑 그 재능기부단에 번역할 수 있는 분들이 연락처가 다 있었어서 연락을 거기다 하면 3자 통화를 통해서 서로 이제 연락을 하게끔, 부족하나마 그 완벽했다고는 저희도 얘기할 수 없지만 부족하나마 좀 그렇게 대응을 했었던 것 같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게 더 역할들이 더 부상되게 됐다, 저희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꼭 코로나뿐만 아니라 외국인 커뮤니티가 저희는 또 언제 이렇게 좀 두드러지냐면, 저희가 매년 이제 축제를 좀 하거든요. 축제를 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계 시민 문화 한마당이라는 축제를 했는데, 그때 각 나라별로 전통 놀이도 했었고, 메인 무대에서는 저희가 패션쇼를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10개국이 참여해 주셨는데, 그때 저희가 통장님들에게 각 나라에서 이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들 추천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통해서. 그러면 그분들이 스스로 자국의 본인의 나라의 문화를 알리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면서 참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패션쇼가 전문 모델이 아니었고, 그냥 일반 분들이 본인이 가지고 계신 옷 입고 나와서 걸어 나오셔서 춤도 추고 들어가시고 이렇게도 하시고, 부스별로도 필리핀 부스에서는 필리핀 분들이 서로 그 부스를 중심으로 모이셔서 재밌게 이야기도 하고, 오히려 더 뭔가를 만들어서 한국 사람들한테 알리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네트워크들이 광산구기 때문에 그런 축제도 가능했다. 그동안에 쌓아온 네트워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런 생각을 좀 작년에 가능성을 봤던 것 같아요. 우리 김지선 선생님께서는 뭐랄까 그 경험에서 그 느낀 것이나 실질적으로 이렇게 관찰하는 것이 있나요? 저는 제 경험과 코로나 2019년에 그때 처음에 코로나 많이 발생했다는 2019년부터 그때 천하에서 매주 나왔는데 사실도 그때는 마음에도 불안도 하고 저희 가족도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센터 나와서 그때 우리 센터에서 독감 예방해줘요. 근데 밖에서 기다리는 환자분 한 50명 정도 줄 서서 제가 다 방호복을 입고 이제 땀이 흐르면서 눈도 안 보였어요. 근데 그때는 하시는데 많이 조금 불안기도 하고 그런 감정이 있었어요, 사실. 하지만 하고 나서 그렇게 내가 혼자에 불안하는데 내가 여러 사람 이렇게 도움해줄 그 마음에 너무 큰 도움을 했었겠구나 그런 가지고 있어서 기뻤어요.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 말씀처럼 센터에 오는 가끔 한번 환자분이 있어요. 뭐 눈이 안 좋아하거나 뭐 수소 필요하는 그런데 의사소통 안 돼서 뭐 어디 병원 있는지 정보 잘 몰라서 통역 사람 필요도 하고 정보도 알려주고 뭐 저희 센터도 물어봐요. 또 그때 센터에서 저희 국장님 물어보고 또 이런 환자분이 있으는데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찾아주세요. 제가 전담도 하시면서 또 병원에 어디 있는지 소개도 주고 거의 센터에서 소개서 받고 거기서 병원에 불러가봐요. 근데 또 센터 와서 대부분에 다 아팠대요. 오잖아요. 그런 아프는 모습 보니까 사실 노동자 방산국 이런 곡이 있어서 우리 노동자 너무 든든한 그런 감정이었어요. 왜냐면 저희 의사소통 안 돼서 대부분 노동자에 다 의료 건강의 의료보험 다 없어요, 사실. 근데 농민 노동자나 방문 요즘 저희 센터 오는 사람 방문 오는 뭐 아버지 어머니 그런 분들 많이 계셔요. 대부분은 여기 와서 또 아이들 돌보면서 나이도 있었는데 날씨도 안 맞고 뭐 몸이 정상 통증도 있어서 그런 모습 보니까 항상 물어봐요. 우리 센터 프로그램에 옛날 다양하게 언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저희 센터 옛날에 뭐 하늘과 있어요. 침까지도 맞아주고 그랬는데 많이 도움돼요. 그때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침도 안 되니까 물론 통증약을 받아 먹고 나서는데 대부분은 노동자 하고 나서 끝나면 또 아프잖아요. 약이 없으면 더 아프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집안 아는 사람이요. 그분이 목법 사람인데, 하시다가 갑자기 가졌어요. 병원 가는데, 이게 어느 병원 간지 몰라요. 갑자기 전화 왔는데, 그때는 성심병원에 가서 입원했었는데, 근데 보험이 없어 굉장히 많이 비용을 많이 부담도 하고 그런 사정을 보니까 여기 광산구에 물론 합법 사람도 있고
불법 사람도 있지만 그런 정보랑 보험 그런 거는 많이 잘 몰라요. 사실 외국인. 이제 저는 개인으로 생각하는 거는 물론 의료도 지금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필요도 하고 하지만 정보도 알아야 내가 어디 아팠는지 그 어디 가서 치료 받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그 보험의 비용을 어떻게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한국 사람도 지금 미리 다 준비하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도 일하시면서 어떻게 그 과정 만들어서 내가 보험 넣을 수 있게끔 그래 내가 병원 가서 치료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물론 매주 센터 와서 지금도 매주 이렇게 봉사하시면서 그냥 봉사은만 3시간 금방 가요. 하지만 이제 한 사람 한 환자 보니까 그래서 제가 세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이제 보람 느끼기 때문에 이제 거의 5년 금방 가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앞으로도 봉사 그거보다는 더 많이 이주민 더 많이 도와주고 싶어요. 사실 왜 제가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저도 그렇기 때문에 그랬어요. 저는 예전에 한국에 왔었는데 그때 임신해졌어요. 그때 저 2002년에나 임신에 3개월인데 그때는 병원 가서 의사 소통 안 됐어요. 저기 에덴 병원 통구 있잖아요. 에덴 병원 가서 그 의사 선생님이랑 대화하시면서 배가 너무 아프는데 입도 떨어져 아침도 밥 못 먹어 도로 그런 말을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그때는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때. 근데 그때는 저 시대 그때는 다문화 가정 없었어요. 네, 그때는 제가 마음속으로 만약에 제가 물론 지금은 한국말 잘 못하지만 제가 아는 만큼 어디 경험 있고 만큼 다 도와주고 네. 이게 의료는 항상 중요도 하고 정보가 중요해요. 네, 이렇게 개인 경험까지 곁들여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그러니까 2019년, 2020년 초기죠.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초기 과정에 있어서 뭐 크게 지금 생각나는 국가가 이탈리아하고 스페인의 경우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소위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간병인이나 간호사 선생님들이 출근을 안 하셨어요. 안 하신 거죠. 못 하신 게 아니라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내가 그 확진자가 될 가능성도 있는과 동시에 그 반대편에는 내가 전달자가 될 수 있는 과정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오는 그런 딜레마가 있는 거죠. 피해자일 수도 있지만 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과정, 그런 걱정 때문에 출근을 뭐 안 하신 거나 못 하신 거, 뭐 이런 갈등을 많이 하시거든요. 특히나 이렇게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대면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거, 뭐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 그리고 여기 뭐 지금 현재 뭐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요. 그 선의의 마음으로 일을 했지만 그 선의가 오히려 그런 뭐랄까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걱정거리가 있는 거죠.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자기의 선다는 것은 단순하게 뭐랄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 우리 김지선 선생님 말씀처럼 기존의 어떤 그 자신의 경험, 그다음 그 경험 과정에서 느꼈던 여러 가지 뭐 사회적인 뭐 그런 문화적인 그런 경험까지 어우러져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깐 의료보험 얘기가 나왔었는데 계속 오늘 어떻게 보면 의료보험이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될 듯도 할 법한데 그 대부분의 노동자가 그러니까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자면
그러니까 직장보험이라고 그러죠.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내지는 뭐랄까 이렇게 100인 이상의 그런 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직장보험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촌이나 어촌 내지는 그 임업 분야,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계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역보험에 가입이 돼 있는데, 그 지역보험이라는 게 굉장히 뭐랄까 만약에 세대별로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부모님, 그다음에 아이들이 있다면 지역보험을 2개 이상을 들여야 된다.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지역보험이면 전 세대를 커버하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주노동자 같은 경우는 그게 커버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한 달에 한 12만 원에서 13만 원 되는데 적지 않은 돈이고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감안하고, 여하튼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우리 토론이 이렇게 구체화되는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선생님들 궁금하신 거 있으면 계속 논의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시작 후에도 외국인 누구나 들어가면 다 그 건강보험은 가입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아닌가요? 건강보험 의무적인데 그 돈을 내느냐 안 내느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돈을 안 내면 의료보험 이제 돈을 안 혜택이 내면은 나중에 뭐 출입국관리사무소에도 가면은 연장도 안 내리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돈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불법 치료자 아니면 불법 치료자만 없을 거라는 생각이 아니죠. 들어요. 여기 불법에서도 문제가 되는 게 자의에 의한 불법이 아닌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이미 비자를 받으면 예를 들어서 1년이면 1년, 3년이면 3년 살 수 있는 기한이 있잖아요. 네, 그거는 근데- 넘어가면은 이제는 근데 이 뭐 넘어가는 게 지금 팬데믹 같은 경우는 못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가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 그 사람한테 계속 아니요, 연장하는 그 거예요. 사람한테 하고 있어요. 계속 연장을 하는데 의료보험 혜택이 안 가는 거죠. 아, 그거는 몰랐는데. 네. 될것 아니요, 안 같은데 현재는 안 돼요. 그냥 돈 내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소급이 안 된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애매하게 한국에서 법적으로 그 체류 허가를 줬는데, 체류 허가는 줬지만은 의료보험 혜택은 못 받는 거예요. 네, 다음 또 질문 있습니다. 예? 간단하게 자기 소개하고 질문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디아스포라 활동과정 박사과정 신입생 자스민이라고 합니다. 제 질문은 혹시 무료 진료를 제공하실 때 이주민 노동자들 중에서 심리 상담을 원하거나 약간 그런 서비스를 약간 찾는 분들이 계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아니면 그런 분들과 얘기를 하실 때 이 사람은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하다.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왜냐면 인도에서는 케이스가 많이 늘어났을 때 일반 사람들이 제일 많이 요구하는 서비스가 이제 온라인 테라피였어요. 그래서 혹시 노동자들 중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 심리 상담 같은 걸 필요하면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저희 센터 그때 상담에 있었어요. 2019년 그 전에 따로 이렇게 심리 상담 따로도 있고 프로그램 따로 있어요. 네, 하지만 지금은 3층까지 이용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매주가 비대면으로 이제 치료하고 이제 직접 못해서 필요하시면 저희 센터 오세요. 국장님이 상담해드려요. 네. 센터에 상담까지 하시고 3가지 있어요. 치료해주고 이제 심리 상담, 그다음에 가정 다문화 가정 상담도 그런 거 있어요. 참고로 광고할 게 있는데 여기 의료 통합 과정 그래
의료 통역 과정 내지는 의료 통역 전문사라는 게 있습니다. 하도 이렇게 다문화 내지는 미주 배경의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진료하기 위해서는 통역이 필요하는데 그 통역사가 현재까지 많이 부족하다는 경우죠. 그래서 이런 통역 과정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관련해서 여기 상담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자기의 아픔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으로 하면은 화병이라는 게 있죠. 내지는 상사병이 더 설명하기가 쉽겠네요. 상사병은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헤어진 후에 잊어야 되는데 쉽게 잊지 못해서 그 가슴 아래 하는 걸 상사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병을 만약에 여러분이 미국이나 영국에 가서 표현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지. 똑같은 그 질병인데 다른 문화에서 살고 오신 분들이 자신의 병, 자신의 아픔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설명하지 못하는 그 어딘가에 그 번역의 부족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런 의료 통역사 내지 의료 통역 과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이렇게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의 굉장히 많은 수고, 노고가 있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또 질문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통역 아까 심리상담 말씀하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일회성 의료치료이기 때문에 심리상담의 케이스가 들어오면 그 무료진료소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심리적인 문제가 한번 상담에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심리상담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사실은 일회성이 아니라 여러 번 만나야 되고 회차가 많이 만나져야지 문제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무료 진료 그 시기에는 어렵고요. 사실상 어렵고 그리고 이제 심리상담센터와 연결해줘서 그쪽에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은 있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통역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의 고민을 통역을 거쳐서 상담사에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심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들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선생님 저도 한번 여기 이주민의 광산구 쪽에 보니까 대부분 어느 나라 다 마찬가지인데 통역 사람 많이 필요해요. 사실 언어가 이제 의사소통 안 되는데 그런 통역 일자리 그런 만들어주면 그래 이주민 도움도 그게 많이 필요합니다. 네. 저희가 뭐 좋은 일자리로는 네.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라고 하면 뭐 8시간 근무하는 그런 통역은 제가 자리를 많이 만들지 못하고 있지만 그 지역공동체 일자리라든지 그 공공 일자리로는 저희가 그래도 매년 이주 여성들 한 20명 정도는 이렇게 채용해서 각 센터에도 보내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재능기부단원들의 재능으로 통역센터도 또 별도로 그래서 통역센터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들 좀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선생님. 혹시 일단 궁금해서요. 등록이 되지 않는 내국인들은 어떻게 의료 혜택을 받고 있는지? 미등록 외국인들 같은 경우 가장 사실은 취약한 상황인데 미등록 외국인들 같은 경우 병원에 가기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이제 미등록 외국인 태국분 모시고 이제 질환이 있어서 모시고 한 3일 입원했는데 검사비부터 3일 입원 비용이 30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검사를 받지 않고 입원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제 치료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미등록 외국인들도 그걸 각오하고 있더라고요. 비용이 많이 나올 것을 각오하고 있고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병원은 가야 하고 의료보험은 안 되고 그래서 자기 돈 다 내고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나마 간단한 것들은 이런 네. 민간단체에서 좀 해주신 상황이고 이제 수술이 필요해버리면 네. 이제 큰일이 생기죠. 그럼 네. 이제 고릴 마을에 또 가끔씩 그래서 모금 활동하시는 게 이제 그런 일이 사망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루 검사 딱 하고 결제 딱 하는데 100만 원 뜨고 그 다음에 입원하려고 하니까 미리 100만 원을 또 내라고 하더라고요. 100만 원 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퇴원할 때 결제해보니까 100만 원, 거의 300만 원을 3일 입원하고 이 비용을 내고 나왔는데 대부분 그 정도는 생각은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분들이 돈을 벌어서 다 모국으로 이렇게 보내고 있었으니까 모아놓은 돈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해하고 결제해서 울기도 하고 또 본인은 아프지만 이 돈에 대한 걱정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옆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의료보험이 그러니까 국가 부담, 그다음에 개인 부담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여기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 중에 코로나 때문에 입원을 해서 10여일간 다른 쪽에서 이렇게 치료를 받고 온다 하면은 보통 청구되는 게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10만 얼마인가? 그 정도인데 의료보험을 혜택하지 않았을 때는 1,400여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죠. 그만큼 국가가 이 코로나19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뭐랄까 통제해야 될 뭐 그런 질병을 간주하고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한 건데 여하튼 뭐 계속 의료보험 얘기가 나오는데 그리고 미등록 얘기도 나오는데요. 예, 우리가 뭐랄까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어쨌거나 이 코로나와도 관련돼 있지만 이 미등록 이주 노동자 내지 미등록 이주민도 어떻게 보면 우리 이 한국이라는 하나의 그 울타리에서 공동으로 살아가야 될 그런 구성원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분들의 건강도 좀 더 깊게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특히 이런 전염성 이런 관련된 질병과 관련해서는 더욱더 마찬가지고요. 네, 좀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미등록 외국인 경우에는 어떠한 사유로 미등록을 등록을 안 해서 미등록자가 되는지 그게 뭐 어떤 법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개인들이 처한 상황이 달라서 그런 거지. 사실 등록만 하면은 또 6개월 거소하면은 이렇게 의료보험도 되고 혜택이 주어지는데 그런 걸 알면서도 미등록 상태로 있을 때는 피치 못할 뭐 그런 게 있는 게 아닐까. 대부분 미등록되는 것은 그냥 기간은 만료기간 비자 이게 법적으로 있던 사람들인데 만료기간 끝나고 본국에 안 가고 싶은데 계속 남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는 물론 한국에서 거의 들어가서 불법 자체가 들어가서 할 거의 없어요. 그냥 옛날에 관광 비자로 들어온 사람이 계속 남고 있던 거에도 대부분 다 복수로 들어간 사람이 안 나간다 하면서 계속 그래서 한번 오면은 안 달라고 하는 거군요. 네, 약간은 좀 복잡해서 자기 나라에 좀 보내야 되는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난민 같은 경우, 난민도 어떻게 보면 그 난민 지위를 받기 전까지는 미등록이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그 다음에 만약에 결혼을 했지만 그러니까 외국에서 결혼을 해서 한국으로 그렇게 이주를 했다. 그럼 바로 한국 국적을 따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뭐 1, 2년, 3, 4년간의 그 기간을 살아야 된다는데 그 기간에 예를 들어서 가정 폭력이 있거나 하면은 그 상황에서 살지 못하고 따로 나왔을 때 그분은 쉽게 말해서 한국 국적이 없지만은 그 갱신할 수도 없고 이런 애매모호한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코로나 상황 때문에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한 상황도 있고 그래서 단순히 그러니까 법적으로 취급을 했을 때는 법적인 용어로 봤을 때는 불법 이주자 내지는 이주민이 되지만은 보통 학계에서는 그 불법이 가지고 있는 폭력성 때문에 미등록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그 미등록에 포함되는 다수의 많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 이란의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그 외에 그 다양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그 뭐랄까 범주에 관련돼서는 좀 더 우리가 좀 폭넓게 고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또 다른 선생님 질문 있으시면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원학 팀장님한테 좀 네네. 궁금한 부분인데, 네. 그러니까 코로나19 상황이 되면서 외국인 재능기부단이나 네. 외국인 명예통장단들을 이렇게 충분히 활용을 했다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그 외국인 주민들이 어떤 행정 업무 속에서 하나의 뭐 이제 자기들을 아까 이제 여기에 부각됐다 했죠. 그 역할이 네네. 부각되고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활동들이 이제 어떤 행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이제 평가가 될 만한데, 그러면 지금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이제 어느 정도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네. 이게 상황이 좀 안전적인 방향으로 가게 되면 이제 이들의 역할들도 이제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랬을 경우에 이제 후속적으로 네. 구청에서 이런 그 재능기부단이나 명예통장단의 활동들을 좀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시켜서 외국인 주민 커뮤니티가 구정에 그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또 이 사람들이 또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좀 그 소속감 내지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어떤 그런 또 후속적인 어떤 대책이라든가 활용 방안들을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오히려 저희는 코로나19 때문에 재능기부단이 여러 활동을 못한 게 사실이에요. 근데 저희는 통역만 생각하고 재능기부단을 만든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뭐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무슨 예술적인 재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능이 있을 건데 요거를 저희가 뭐 어디 봉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이 카자흐스탄 명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카자흐스탄 분들이 저희 그 한국의 어르신들한테 음식을 대접하고 싶다 이래요. 엊그저께 이제 한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봉사하고 싶으신 마음이 많이 있을 텐데 코로나가 너무 집중되다 보니까 통번역으로 모든 재능 기구가 다 이렇게 몰아져 버렸어요. 다른 건 거의 저희가 뭐 어디 양로원에 가가지고 공연을 하고 싶어도 그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막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저희 활동이 더 되면 오히려 더 여러 가지 재능들을 위해서 재밌는 거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축제들에 있어서 외국인 주민들이 그냥 가서 물론 가서 자국 문화를 즐길 수도 있지만 스스로 내 문화를 알리는 내가 그러니까 문화 외교관이 돼서 내가 더 재밌게 뭐를 더 만들어서 한국 사람들에게 내 우리나라를 알려보겠다 이런 활동들도 재밌게 저는 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구정에 이제 의견을 반영하는 거는 월 1회 계속 정기회의를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단톡방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진짜 통장님들처럼 주변에 어려운 뭐 누가 있어요 뭐가 해결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저희랑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거는 또 계속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아까 그 네트워크 활용 얘기할 때 11만 명을 네. 확보했다. 그거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로 어떤 뭐 이번에 뭐가 지침이 변경됐다 이러면은 저희가 알리는 방이 통장님들 18명 방하고 재능기부단 2명 있는 방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외국인 주민 지원 단체들이 15개가 있거든요. 거기 단체장님들이 있는 방하고 3개 방에 알리는데요. 이분들이 각각 그것을 받았을 때 그분들이 각각 그것을 전파하는 그거를 저희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뭐 어떤 통장님은 페이스북에 나랑 연결된 분이 1000명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단톡방이 뭐 300명이다. 뭐 또 그 나라만의 또 챗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다 모아보니까 11만 명이 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은 그러니까 이 중앙에서 정부가 할 의지가 있다면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쉽게 말해서 미등록, 이주민까지 행정력에 뺏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확인한 거죠. 근데 그와 반면에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 정책의 기준, 이 기준을 한국인만을 중심으로 했을 때의 그 폐해도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한 거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어떻게 보면 그 가능성을 찾고자 하는 거고 그 가능성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예전에 같은 경우는
행정이 중심으로 나라가 중심으로 모든 일을 이렇게 하려고 했다면은 다양한 연계기관을 통해서 같이 일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이 행해지는 과정은 각 지역 단체, 민간 단체가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영어로 하자면 working together, separate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좀 더 이렇게 일이 좀 더 이렇게 진일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좀 더 우리가 그 이야기의 중심을 기존에 좀 현실 실태 파악의 중심을 뒀다면 앞으로의 개선할 방향은 어떤가 이런 쪽으로 좀 고민을 약간 좀 변경을 해서 선생님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우리 발표하신 선생님들 이렇게 경험하시면서 이 지점은 우리가 좀 포스트 팬데믹 시대를 맞이해서 좀 고쳤으면 좋겠다, 개선됐으면 좀 더 낫겠다 하는 지점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까 선생님 말씀대로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정도 다 여러 프로그램 여러 이제 계획을 못하고 있어서 이제 미래 생각하면서 코로나 좀 잠자서면 이제 여러 문화 활동, 뭐 자원봉사, 그 다음에 저의 문화 그런 거 축제도 있고 우리 경험도 물론 저의 문화도 한국 사람들이 알고 그게 굉장히 마음에 좋아요. 사실 저도 그게 해봐서 알아요. 저의 전통 옷이 있고 이렇게 노래 들으면서 이제 아이아우에 있잖아요. 모자까지 이렇게 저의 문화 여러 가지 있어요. 알려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점점 되면 그게 아까 말씀처럼 법률 뭐 의료 교육 그런 거는 이제 교육에 많이 프로그램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저의 이제 물론 복법 대부분 아까 이제 말씀처럼 복법 사람 여러 사례가 있잖아요. 뭐 이주민이랑 노동도 있고 여러 사례 있기 때문에 그분들 어쩔 수 없어 그런 복법 되잖아요. 근데 그런 복법 사람들 이제 어쩔 수 가졌대 어떻게 병원비 어떻게 이제 받을 수 있는지 자기 어떻게 병원 그런 거 의료에 만들어 그런 프로그램 이제 복법 사람도 이제 병원비도 의료 건강보험 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그래야 내가 아팠을 때 병원 가면 조금 마음에 더 부담도 갖고 이런 성화에 보면 대부분에 다 안 가요 사실 절대 안 해. 많이 아플 때 그때만 병원 가서 가는데 이제 왜냐면 첫째는 부담이 너무 커서 안 가는 거고 둘째는 의사소통 안 돼서 그래서 안 가는 거고 그럼 셋째는 많이 아플 때 그때 쓰러졌잖아. 그때 병원 가서 입원하는데 엄정에 들어가서 어디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그런 문제 진짜 많아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통역에 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냥 무료로 통역 저는 직장인이에요. 근데 하지만 이제 정화 통역 그런 문제가 많이 있어요. 네, 그렇게 이제 코로나 좀 점점 없으면 우리 사회에서 그런 프로그램에 만들어서 물론 이주민도 있고 북법도 있고 한국 사람도 있어. 저희 외국 사람이랑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살면서 아플 때도 병원 갈 수 있게끔 그런 거. 네. 네, 저는 그 센터에서 저희 외국인들 중에 그 외국에서 이주해서 산다는 게 사실 굉장히 극심한 스트레스에 늘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다 예상을 하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외국인들이 제 주변에 점점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울증이라든가 이런 정신질환을 겪게 되는 외국인들이 늘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나라는 정신건강복지센터라는
사회복지기관이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그 정신적인 부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프로세스가 전혀 없어서 정말 그 광산구에서 다 할 수가 있다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 정신건강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된다면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라든가 외국인 이주민들에게 좀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최하라 팀장님 마지막으로 하시는. 저희 광주하고 세종시만 이렇게 10단위의 외국인 종합센터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희 광산구에서는 계속해서 10단위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고 그게 만들어진다면 당연히 광산구에 만들어져야 된다.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제안을 하고 있고 현 시장과 그리고 다음 시장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도 지금 제안서가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그런 종합센터가 생긴다면 말씀하신 그런 시설들도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이번에 이제 코로나를 겪고 또 외국인 중심으로 코로나가 확산될 때 국민들이 그거를 놀라하면서 막아내는 그런 과정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한국인들이 외국인들의 건강이 나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외국인들이 건강해야 나도 건강하다 이런 것들은 좀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물론 코로나 시국에는 그게 건강의 문제로 국한됐지만 사실은 조금 더 넓게 보면 같이 살고 있는 외국인 주민들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다 여기까지 좀 저는 생각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지 않았을까 좀 기대를 좀 해봅니다. 그래서 되게 힘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국에서 생활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또 모든 국민하고 똑같은 대우를 다 받을 수는 없을 거예요. 다른 나라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근데 최대한 코로나 때는 근데 그것을 좀 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백신 같은 경우에도 일부 이제 제노포비아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외국인한테 우리가 백신 무료로 놔줘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 코로나는 외국인이 위험하면 같이 살고 있는 우리도 위험합니다. 이런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과 똑같은 코로나 때도 그 치료나 그런 백신이나 이런 게 자체공이 되었던 거거든요. 그런 생각들이 좀 더 이렇게 넓혀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어쩔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오늘 장시간 동안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 소위 말하는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미등록의 이주노동자, 이주민까지 포함한 그 우리 속에 포함될 수 있는 사람을 좀 더 그런 지역적인 의미, 국가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그것을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전 지구적으로 확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 오늘 또 건강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가장 지금 떠오르는 게 소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건강이 질병이 없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질병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건강의 의미가 될 수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내가 시험 성적이 나빠서 기분이 나빴을 때 이것도 하나의 건강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이주 생활에서 실질적으로 아픈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우울했을 때 이런 정신적인 면, 사회적인 면, 문화적인 면까지 이 건강의 문제를 좀 더 확장을 해서 그래서 좀 더 우리가 한국이라는 이런 조그만 하지는 않지만 이런 공동체 내에서 좀 더 이렇게 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장시간 이렇게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참석해주신 김현 선생님, 김지선 선생님, 최하라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시간 넘으면 나 사인 하면서도 목사님 오셨구나. 또 그럼 사진을 일단 단체로 하시면서 사진 같이 찍고 네, 어떻게 이걸 뭐 앞으로 이렇게 나중에 진짜 지금은 자격증이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두환 목사님. 이제 그걸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네, 자격증이 없어서 아, 이건 이거 이거 가지고 가시죠. 그다음에 목사님. 아, 네. 이게 가져 이게 전두환 사진 잘 찍어야 돼. 목사님 하시면 안 됩니다. 오시라고 했어요. 네, 사진 찍어 단체 사진 찍으시면 돼요. 내가 말하기 뻔한 거야. 아, 예. 아, 이거 모습 보고, 예, 예. 고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서영식 대표님. 오늘 뭐 착석을 했구만. 나를 잡았습니다. 잘 잡아갖고. 사진 찍어주세요. 영광입니다. 저희는 한 번씩 하고 계속 해보세요. 예, 아니 뭐 영광이에요. 근데 이럴 때 괜찮습니다. 네, 예쁘게 이름을 쓰겠습니다. 예, 예. 이게 예. 같이 사진 목사님 같이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아니 같이 생기면 같이 쓰니까. 네, 저거 시죠. 같이. 뭐 뭐든지 하나씩 들고 목사님 저거 오세요. 성도 선우가 서로 다 틀리는데. 그래도 뭐 이겼어. 네, 개인 프로필 어디서 일하시고 이거. 아, 네. 제가 지금 원래 한번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아, 됐어요. 열받는 거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